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사기. 오늘의 핵심. 지금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 금융사기 이 부분은요, 조금 영역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기를, 참,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가 피해자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정말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편한 진실인데요. 피해자들 일부를 조사를 해보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사기 그 굴레에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 부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의 문제거든요. 욕심에서 나까지는 혹시 먹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심들이 결국 스스로 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긴 한데 사실은 이 냉정한 이 이야기를 해야 피해 부분을 정말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기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금융적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주로 대상이 타겟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불특정 다수 중에서 일부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막 쏟아내서 그 중에서 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혹하는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내와 가까운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특히 문제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기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감독 당국이 좀 경찰이, 검찰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하면요, 이 전문적 사기 집단들이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렇게 빠져서 하고요, 저렇게 막아놓으면 또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고전적 수법을 가져나와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사기 집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 하면 국민 각자가 감독 당국이나 검찰,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두 번째로 국민 스스로가 이 사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금융 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금융사기의 주된 유행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주겠다라고 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뭐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하면서 막 대박 내준다고 막 300%, 500% 대박 내준다고 하는 투자 사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뭐 요지역에 이렇게 막 쪼개기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사서 보니까 산 정상에 있는 산 정상에 이렇게 한 필지. 우리 선배님도 어디 저쪽인가, 하성 쪽인가 가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산 정상에 이렇게 여러 필지를 쪼개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사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는 금융 사기의 유행으로는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유사한데 부동산 기획 사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거는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제가 이제 옛날에 불법금융 대응단에서 보이스피싱, 유사사기, 투자사기 단속을 한 2년간 했습니다. 제가 부국장 시절에 한 2년간 단속을 했는데 그때 뭐 근원 목소리 이래가지고 사기꾼 목소리 공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공개하는 그 내용에 대한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전화금융 사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스미싱이라 그러고 하여튼 복잡한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은 그냥 이거를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럽니다. 전화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도 보이스피싱. 내 URL이라 그래가지고 악성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내 휴대폰에 보내가지고 깔아서 그 클릭하면은 오염돼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스미싱인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파밍은 내 컴퓨터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한다고 국민은행에다가 딱 들어갔는데 마치 국민은행 화면이 나왔어. 거기서 쭉쭉 치는데 나중에는 국민은행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만든 가짜 국민은행 홈페이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파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PC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갑자기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엄마 핸드폰 액정 깨져서 해가지고 20만 원 이거 급해 뭐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것을 메신저 피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로만 하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다 해야 된다 주장하는 데 있는데 어쨌든 보이시 피싱이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유행의 사기를 합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딸 납치당했다고 갑자기 엄마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544억 원, 35% 정도가 늘어나서 피해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금융 사기의 대표적인 유행이 검찰, 경찰, 감독은 사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대표통장인데 당신 명의가 대표통장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수사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카드, 당신 갑자기 나는 카드를 갖다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 한 문석 다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면 요게 전화를 해라. 요게다 딱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전화, 그거 암만 해도 뭔가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곧 검찰 직원이 전화가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전화가 누가 때리링 오는데 그 사기꾼이 검찰 직원인처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의가 불법 돈 세탁 대표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당신 협조하지 않다. 당신 가해자냐 피해자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당신이 피해자라고 하면 협조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행태의 구속영장을 보내겠다. 구속영장으로 네가 구속될래? 아니면 협조할래?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생각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야, 그거 썩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당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거 안 썩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대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네가 등록을 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내면 당신은 피해자고 대출 승인이 나면 당신은 가해자인 거야. 같은 연루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신문에 대출이 나오면 대출 받으면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대출 받아서 돈 나오면 국고 계좌로 환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대출을 없애주는 식으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대출 시뮬레이션에 당신의 정보를 등록해라. 그럼 정보를 등록하면 사기꾼이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1억 3천 받아서 날라버립니다. 이게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요, 10억 정도를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간 있잖아요. 호텔에 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당신 옆에 다 사기꾼들이 아무도 만나지 마라. 다 당신 지금 감시당하고 하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집에를 안 가고 호텔에 머물면서요. 캐피탈 대부업 해가지고요. 매일 하루에 2-3건씩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억 정도를 일으키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답니다. 희한하죠. 이게 사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8세거든요. 창원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딱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에 우리 그 지인이 착취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걱정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 앞집에서 감을 줬다? 홍시를 이만한 걸 줬다. 요번에도 내려가니까 어디에서 그걸 줬는데 내가 줄 게 없어서 네가 지난번에 보냈던 육아를 줬더니까 다 주고 나니까 내가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요번 또 육아 또 한 박스 또 사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딱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어머니, 누가 전화를 하든, 누가 죽는다고 전화를 하든, 나는 모른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라. 요거만 교육시킵니다. 왜냐, 복잡하잖아요. 요럴 때는 요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킬 때는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죽을 놈은 죽고요.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차 사고 나고 죽고요. 살 놈은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납치를 당했으면 돈을 보낸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보내면 진짜 죽습니다. 그냥 그 자식은 지 복이 있으면 살 때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대출, 요새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해 주겠게라는
사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가짜 사이트 번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남기잖아요. 보통 이름을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성명을 남기면 금융회사에 전화가 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사기꾼들이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성수용 010 어쩌고저쩌고 딱 입력을 하면 한 시간 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디 은행 직원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그거는 은행 사이트에 내가 였으니까, 그리고 대출 중개 사이트니까 뭐 어디 은행에서 연락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당신 신용으로는 대출을 못 받는데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네파토리는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네파토리입니다. 이 사례는요, 올해 상반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제가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할 때도요, 요 피해 사례 유사한 거 냈고요. 반복입니다. 반복인데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결국 속을 사람 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특정 다수한테 똑같은 걸 때리거든요. 계속 때리면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꼭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유행이 똑같습니다. 실적을 쌓아주세요. 실적을 쌓아주고, 그 실적 어떻게 쌓습니까? 그러면 한 1,0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해다 나누어서, 그러면 금융거래 실적이 있으니까 1억 나올 거다. 아니면 여기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실적을 쌓고, 여기서 대출 좀 받고 실적,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 실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서 실적 쌓는 용으로 이쪽으로 열어 그러고 하면 그 돈이 어느 정도 차서, 이 친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일 동안 그러면 한 5일째 정도 되면 정신이 차린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 이제 정신 차리게 됐네 싶으면 딱 끊고 날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피해자가 오늘도 내일도 또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서미싱 해가지고요. 저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꽤 10년 전에 받아봤는데, 제 친구가 어제, 그때가 제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분명히 이 친구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친구인데 갑자기 한 일주일 후인가 이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 문자를 받았어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클릭하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아들 며칠 전에 군대 간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결혼해? 그러니까, 야, 그거 빨리, 미안하다. 빨리 그거 지우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어제, 틀렸다. 내 핸드폰 틀렸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너 아들 장가 가냐고 문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똑같은 표현다. 이게 10년 전에 내가 당했던 사건들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뭐 택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핸드폰 안에 뭐 삼성페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뭐 저도 뭐 쓰긴 쓰는데, 보통 뭐 지문도 하고 이래서 쓰긴 쓰잖아요. 저도 쓰긴 하는데, 뭐 그거는 보안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 그러는데, 절대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이런 거 스캔해가지고 사진으로 담아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담아두시면 이런 것들을 감염이 되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이런 게 다 탈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대면 거래로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촬영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출을 안 받는데 비대면 절차상 내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내가 또 다 입력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모든 가족관계는 이미 사기꾼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걸 안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아까 전에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 집단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대가 내 정보를 잘 안다, 나의 관계를 잘 안다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알고 있는 친구 이름으로 옵니다. 그 친구가, 그럼 그 친구 이름은 어디에? 그 친구는 어디에서 틀렸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정수, 이 정도는 이정수 이런 이름은 흔하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날리면 내 친구 중에서 이정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 내 정보가 틀려가지고 이정수 정보가 틀려서 내 친구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하면 휴대폰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하는 데 많거든요. 대부업체 이런 데는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겁니다. 엄마 액정 틀려서 이겁니다. 엄마 액정. 이거 말이죠. 이게 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한두 번 받아봤을 거예요. 딸이 엄마라고 바빠. 아니, 왜 딸 어디야? 엄마 지금 내가 돈 보내줄 게 있는데 먼저 보내줄 수 있어? 토요일 날 갚을게. 얼마나? 98만 원. 뭐 이건 뭐 내가 돈 보내줄 수 있는 쉬운 금액이잖아요. 보통 2, 30만 원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보내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마 내 그 액정 깨졌어 급해 이거잖아요. 저도 그 몇 번 받아봤거든요. 엄마 그 액정 깨져서 몇 번은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서미싱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112예요. 은행 찾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은행 찾아가시는 건 나중에 가셔도 돼요. 일단 내가 당했다라는 인지가 되는 순간에 그냥 112 누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내가 송금을 하거나 뭔가 내가 무엇을 조치를 했는데 그 돈이 사기꾼이 빼지 않을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내가 송금을 하면 30분 정도 다음에 빼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만 신고하면 사기꾼이 그 돈을 빼기 전에 지급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송금했는 거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112에 딱 신고해서 알려주면 112에서 그 계좌번호를 정지를 자동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계좌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많이 빠져서 이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 계좌까지 다 줄줄줄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현금 빠져나갈 때까지 연결된 모든 계좌를 일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왜? 사기꾼들이 신속하게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30분 안에 정신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나마 그 대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사기꾼한테 주거나 현금으로 뽑아서 냉장고 안에 여놔라 하니까 사기꾼들이 몰래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가져가거나 여기에는 지하철이 없죠. 서울 같으면 지하철에 있어 가면은 이 지하철 그 수납하는데 개인 수납합 있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금고다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찾아서 하라 그러면요, 100% 다음 말이 그럽니다. 은행 직원한테 가면은요, 현금 왜 쓰려고 그러세요? 물어봅니다. 은행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현금을 찾아가면 반드시 현금의 출처와 용처를 묻도록 합니다. 용처. 왜냐,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이 미리 뭐라 그러냐면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물을 것이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 그 은행 직원이 사기꾼과 공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올 거다 그럽니다. 경찰은 오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묻을 거다. 그러면 그 경찰도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이 돼 있으니까 가서 은행 직원이 묻죠.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오죠. 이 다 사기꾼이라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은행 직원하고 경찰한테 욕을 하고 돈을 보내고 나서 2시간 있으시면 정신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은행 직원이 막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이 막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표준적인 패턴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태에 대응을 해 놓으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저쪽이 공범이라 그러지만 그렇게 교육하면 사기 당하는 가정이다라고 그냥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그 다음에 내 뭐 해야 될지입니다 물어보면 112에 요 순서를 다 알려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다 애울 필요 없어요. 112에 전화해서 무조건 빨리 직업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면 요 세 가지 알려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에 들어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열어가면 그 이후로 내가 개인정보 노출됐다 딱 신고하면 이걸 때문에 대출이 안 일어나도록 차단을 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내 통화 혹시 얘들이 이미 빼갈 수도 있잖아요. 내 명의로 이미 대출 일으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출을 일으키고 돈을 빼갔는지를 payinfo.kr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명의 도용이 됐다. 그럼 휴대폰 정지시키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절차입니다. mysafe.or.kr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내 휴대폰으로 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1번이 무조건 이겁니다. 그냥 112. 그냥 112. 은행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은행 찾아가도 되는데요. 늦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112입니다. 두 번째. 자, 휴대폰에 악성 웹이 깔렸으면 악성 앱을 제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버이서리 알약이라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야 된다. 휴대폰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초기화 하기 전에 내가 막 이것저것 누르면 나도 모르는 새 또 추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잘 모른다. 휴대폰 회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된 상태에서 내 휴대폰의 인터넷 기능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인터넷 기능을요. 그런 상태에서 초기화를 하면 좋고, 안 되면 비행기 모드만 해놓고 빨리 우리가 SKT 대리점에 가서, LG 대리점에 가서 초기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초기화 해줍니다. 모르면. 그거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본인이,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해주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신용카드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차례차례 폐지하는 절차를 하거나 변경하고, 특히 경찰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꼭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소액결제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통신사에 연락해서 소액결제되는 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더 이상 소액결제가 안 되도록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112에 물어보고 나서 다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애우기 쉽지 않았잖아요. 저도 뭐 공부하니까 알고 강의하러 다니니까 아는 거지. 내가 당하면 저도 화해할 겁니다. 그냥 백지 상태에 하해할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무조건 112만 애우세요. 112만. 자, 그 다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6월 달에 사기꾼들이 대표적으로 내가 있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보통 현금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해약시켜서 하는데, 내 있는 돈을 해약시키는 것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해놓으면 내가 확실한 상태가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대면 거래를 하는 그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와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아니랍니다. 불편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뭘 해놨냐면 해외 거래 차단을 해놨습니다. 신용카드 해외 거래 차단이거든요. 내가 국제선을 딱 타가지고 통과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내가 거래가 일어나지만, 내가 국제선을 타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해외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런 차단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단 서비스 하면 됩니다. 자.